자, 술을 마시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자, 혈당에 관련된 속설들 많잖아요. 이런 속설들 우리 당뇨 환자분들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혈당과 관련된 이 속설들 중에서 술과 관련된 것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술을 마시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공복 혈당이 떨어지니까 술이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오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술을 마시니까 다음날 공복 혈당이 떨어지길래 술을 자주 마셨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술과 혈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술 영상 한번 만든 적 있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시는 술의 열량은 몸에 축적되는 그런 열량은 아니에요. 이 알코올은 1g당 7kcal로 고열량 식품이지만 몸에서 최우선순위로 분해가 되고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열량은 있지만 영양소는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술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술로 바뀌면서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다른 필수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들의 분해가 뒤로 미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의 칼로리 자체를 다 분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은 다른 음식들이 분해가 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체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술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코올은 카페인, 니코틴처럼 뇌로 바로 넘어가는 그러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 알코올은 뇌의 시상하부나 식욕을 관장하는 부분으로 가서 식욕을 조절하기 힘들게 만들면서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지방의 축적을 돕고 복부 비만까지 만들게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알코올의 섭취는 근육의 합성을 방해한다는 거. 근육뿐 아니라 체내 단백질 전체의 합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저장됐던 단백질을 꺼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알코올은 체내에서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고 체내 글리코겐 저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근육 속의 수분 축적량을 줄어들게 만들어서 근육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음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코올은 체내에 들어가면 20%는 위 점막에서,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되게 됩니다. 흡수된 알코올은 혈관을 따라서 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중 90%가 간에서 처리되게 돼요.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에탄올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간에서 만들어지는 ALDH라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ALDH가 선천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체내의 다량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이 되면서 혈관 확장, 두통, 가슴 두근거림, 결국에는 얼굴이 새빨개지는 이런 독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영향을 끼쳐요. 뇌신경세포를 억제하고 알코올성 치매를 불러일으키고 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간경화, 간암까지 만들고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고혈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섭취해도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데 음주량을 하루 한 잔에서 3잔으로 증가시켰을 때 전체적인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22%나 증가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정말 사실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다양한 악영향들이 있는데 술을 마신 다음날, 자, 공복 혈당 실제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술을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낮아지는 것은 알코올이 저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간 기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저혈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간에서 포도당이 신생 합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저혈당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평상시 복용하는 당뇨약이 썰폰 계통의 당뇨약이 있으신 분들은 이 썰폰 계통의 약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썰폰 계통 약의 분해가 천천히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 효과가 조금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조금 더 약 효과가 오래 가면 인슐린 분비가 조금 더 촉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혈당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썰폰 요소제, 아마릴, 글리멜, 디아미크론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먹을 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술을 먹으면 다음날 혈당이 떨어지는 원인은
때문에 자,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의외로 다음날 아침에 저혈당이 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과 함께 너무 많은 음식들, 안주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고혈당이 와요.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몬들로 인해서 오히려 아침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분비가 인위적으로 갑자기 안 좋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외부 요소에 의해서, 술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급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술을 마셔서 다음날 아침에 저혈당이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음주 다음날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아침 공복 혈당, 여기에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게다가 당뇨병 환자가 술을 계속 마시는 경우에는 간에서의 그런 포도당 생성과 포도당 저장, 이런 것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칼로리로 인해서 내장 지방은 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는 하루에 1잔 이하, 남성에서는 2잔 이하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술을 멀리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술과 관련된 속설 중에 당뇨 환자에 있어서 술을 마시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원인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 닥터K였습니다.